일단은 네. 자기 소개를 좀만 해주세요. 네, 저는 이번에 23년 1차에 부산청에 이제 최종 합격해가지고 지금 이제 중앙경찰학교 선대 13기로 있는 전장군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번에 23년 2차 필기 합격자 나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일단은 그 경찰학 점수 같은 거는 조금만 네. 궁금한데 네. 이제 올해 1차잖아요. 네네. 올해 1차에 경찰학 몇 점을 받았는지. 저는 이번 1차 때 성적상으로는 92.5점이고. 그래도 90이 넘었는데. 네네네. 그 악명 넣고는 2차 경찰학 몇 점? 이번 2차 경찰학이 85점. 네. 왜 제 강의를 들었는지를. 네. 타 사이트 나름대로 이제 OT 강의도 좀 들어보고 해서 해봤는데 이제 선생님 강의가 제일 좀 귀에 쏙쏙 박히고 좀 중요한 부분 이렇게 강조. 이거는 딱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딱 강약 조절해 주시고 책도 필기노트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좋겠다 해서 이제 딱 해준 쌤 정한 뒤로는 시키는 대로 쭉 따라가고 이제 경찰 행정법 같은 경우에도 딱 선생님이 딱 해주는 이제 행정법 심화 같은 그 책만 딱 보고 이제 다른 걸 쳐다도 안 봤거든요. 필기노트를 이걸 열심히 네네네. 필기노트를 진짜 열심히 봤어요. 그리고 기본서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항상 필기노트만 보지 말고 이제 기본서를 봐서 이제 좀 맥락을 이해한 다음에 이제 요약서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확실히 이제 이해가 안 갔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를 보면서 기본 강의 조금 듣고 요약 노트로 가니까 훨씬 이게 배경 지식 같은 게 훨씬 잘 이해가 돼서 필기노트를 빨리빨리 볼 때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다 외우지? 이런 생각을 했나요 혹시 두 분도? 네, 처음에는 했죠. 90이 넘고 막 고득점인데도 그 생각을 했어요? 네네, 처음에는 그렇죠. 너무 생소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극복해냈는지. 네. 선생님이 딱 시킨 대로 하니까 범위를 항상 딱 한정이 되면 그 범위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시험 영상에 가서 딱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틀을 잡으라고 하셨잖아요. 큰 제목은 이제 그거 따라서 가고 작은 제목은 제가 그 단거나 강의를 필기노트 강의를 들으면서 좀 작은 것들은 제가 부제목들은 다시 땄어요. 다시 따가지고 이제 요 파트에서 뭐가 기억나고 요건 뭐고 이렇게 필기노트를 강의를 들을 때 선생님 여기는 뭐 밑줄을 쳐라 이제 동그라미를 쳐라 하시는 것도 있고 또 두 문자 같은 것도 다른 형광펜으로 칠하기도 하고 중요한 거 있으면 형광펜 칠하고 이거는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이제 시험에 이제 좀 가까워졌거나 아니면 좀 자기가 필기노트 회독수를 올리고 싶다 해서 필기노트를 회독을 하실 때 형광펜 돼 있는 부분을 회독하는 날을 정해서 가져가시고 형광펜이 안 쳐져 있는 그 부분을 회독하는 날을 좀 하루를 꼭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3번을 형광펜을 본다면 하루는 형광펜이 없는 그냥 이게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꼼꼼히 봤다는 얘기죠. 그게 나머지 30점을 채운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학생들이 형광펜 있는 것만 중점 잡아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두 번 정도는 아닌 것도 좀 봐라. 맞아요. 그래 이게 내가 항상 내가 이게 하는 얘기예요. 자갈치로 꼭 채워. 23년 2차 좀 어려웠단 말이에요. 시험장에서 체감 난이도가 정말 높았을 텐데 85점 이상이면 정말 잘한 거예요. 근데 그때 목차를 외웠던 것과 꼼꼼하게 채워갔던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나요? 네. 그게 이제 시험 전에 선생님이 시험장 가서 목차를 꼭 보고 떠올리면서 들어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요만한 두께 그 노트가 있는 거 오답 노트인데 앞에 부분은 이제 틀이 그려져 있어요. 틀이 써져 있는 그 노트가 있는데 그거만 하나만 들고 제가 시험장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앞에 이제 틀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가지고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보면서도 이제 여기는 이제 경찰학 문제 풀면 처음에 1단원 문제가 나오잖아요. 1단원 문제가 나오면 아까 내가 시험 시작 전에 떠올렸던 틀을 생각하면서 책 페이지가 이제 거기서 생각나요. 페이지가 우리 필기노트 첫 장에 보면 여기 이제 고대, 중세, 경찰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경찰국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다가 이미 이 손동작이 지금 필기노트 위치를 알고 여기 이제 왜 보면서 여기 두 분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위치를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서 맞아. 그러니까 위치가 딱딱 기억날 정도로 해독이 잘 돼 있다는 거는 이제 목차가 잘 돼 있다는 거고 그 위치도 탁탁탁 기억할 정도로 해독을 많이 했다는 거고. 그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1단원부터 푸는데 그게 필기노트가 여기겠구나 여기구나 추론이 됐겠네요. 네. 책을 이제 넘기면서 푸는 기분이죠. 책을 넘기면서 푼다. 이 말이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그 어차피 1단원부터 순서대로 출제가 되니까 책을 넘기면서 푸는 느낌이 났다. 혼자 이제 책을 넘기는 가상의 이미지가 그려졌겠네요. 그러니까 대략 여기 선생님이 판서해 주실 때 이제
행정의 권력적 뭐 비권력적 해서 뭐 쫙쫙쫙 해주신 걸 이제 일단 한번 저도 포스트잇 같은데 이제 한번 적어놓고 이제 한 번씩 보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쫙쫙쫙 가면서 이거를 항상 갔던 것 같아요. 그죠? 평상시에 말과 술지 않은 걸 많이 했겠네요. 필기노트에 보면은 이제 아니 선생님 수업하실 때 이제 판서해 주시는 거 보면은 선생님 입 막 이렇게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그쵸. 맞아 표시로. 맞아. 법률적 행정행위면 여기서 나누시고 나눠서. 또 하나 더 나누고 이제 맞아. 법률적 준법률적 하오면 맞아, 특인데 맞아. 이렇게 나누시고 여기 기속이고 재량이고 맞아 이렇게 맞아 나누시고 쭉쭉쭉 가거든. 그런 게 안 되면 그냥 써서 외우는 것밖에 없거든요. 아, 사실 그거는 제가 카메라로 찍듯이 단순히 외우지 않으면 이해로는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준법률적 행정 왜 이렇게 되지? 이게 왜 이거 이해하려고 이러면서 순간 맞아 이제 나눠서 그러면 그거를 좀 써보면서 어쨌든 물어봤을 때 답을 할 수 있다. 그죠. 그 정도로 해서군요, 둘 다. 네, 저도 그래서 아직도 이제 법률적 행정이 준법률적 행정이 해가지고 권력적 비권력적 해가지고 아직도 조금씩 기억이 나거든요. 하도 봐가지고. 그러면 고기 파트도 그렇지만 다른 것도 다 비슷하게. 네, 그죠. 뭐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일단 같은 경우에 뭐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쫙쫙 해가지고 이때는 16세기에는 뭐 17세기 쭉쭉쭉 가면 이렇게 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눈으로만 보고 기출만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학생들은 기출만 봐요. 근데 처음에는 그 의미를 나도 몰랐는데 정말 필기노트 이런 거보다 기출문제집 자체를 놓고 이것만 보더라고. 답을 외우는 친구도 있거든요. 정말 기출만 딱 봐서 답만 외우면 될까요? 이게? 그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특히 그쵸.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외운다 하더라도 조금만 꼬아버리면 이게 답이 안 나거든요. 특히 경찰학도 이게 조금만 꼬아버리고 하면 이제 뭐 할 수 있다는데 해야 한다는 조금만 꼬아버리면 완전 답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네, 진모나 이제 기출 같은 경우는 선생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답을 맞추려고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이게 어느 부분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런 식으로 보면서 항상 했거든요. 진모도 저는 항상 뭐 그 파트 끝났으면은 해설 강의 들으면서 다시 쫙 본 다음에 모르거나 헷갈렸던 거 다시 한번 보고 또 그날 공부 끝나기 전에 이제 또 오늘 했던 거 체크해 놓은 것만 쫙 보고 이런 식으로 항상 문제를 풀려고 했다기보다는 좀 제가 아는 거 모르는 걸 구분해서 어떻게든 좀 줄이려고 지문 하나하나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아, 지금 하나하나를 네. 마치 OX처럼 네네 아는지 모르는지 네네. 비슷한가요? 네. 지금 하나하나 꼼꼼히. 네,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네. 그럼 목차도 외우면서 틀도 외워 있지만 그 필기노트에 있는 지문도 외우고 네. 기출로도 지문 하나를 꼼꼼히 보고 네. 문제도 그럼 시험장에서 특히 2차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추론을 하려고 보니 목차나 이런 거 활용해서 보니까 조금 그래도 추론이 가능해졌는지 아예 뭐 그냥 10문제가 있으면 10문제를 다 333개 찍은 건지 항상 말씀하셨던 대로 문제 풀 때 모르는 문제는 과감하게 넘기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시죠. 네. 진짜 그래서 나도 모르면 얘네도 모른다. 그렇죠. 그냥 넘겨요. 그냥 넘기고 다 푼 다음에 이제 그나마 조금 여유가 생기고 다시 보면은 보이는 문제들이 꼭 있거든요. 맞아요. 다시 보면은 별표가 몇 개였어요 처음에 대략 10개 넘었죠. 10개 넘었죠. 맞아요. 20개는 안 됐는데 10개는 몇 개씩 확실히 맞아. 거기서 다시 보니까 좀 몇 문제가 보였어요. 다시 뭐 절반은 절반은 보여요. 두 번째 보다 보니까 두 번째 볼 때 이제 보이니까 왜냐면 뇌도 좀 돌고 맞아. 이제 경찰학 문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연습하면서 공부하면서 풀었던 것도 생각나고 하니까 별표가 10개가 있는데도 다시 보면 절반은 보인다. 그럼 14개의 별표면 7개는 보여요. 다시 보면 뇌가 돌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7문제는 거기서 최대한 추론해 가면서 그냥 풀고 뭐 맞추면 2-3개, 뭐 틀리면 틀리는 거고 이렇게 그러면 6개가 틀려도 85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대신 조건은 이제 틀이 잘 돼 있고 암기 확실히 돼 있는 경우에 매일매일 있으면 진짜 매일매일 근데 이거는 진짜 안 쓰는 건가?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어서 좀 작은 게 이제 저는 일주일 단위로 강의에 맞춰서 처음에는 이제 초시 때는 계획을 짰었는데 오늘 주어진 강의만 듣자. 그날 할 거는 절대 넘기지 말자. 네, 그날 할 거만 안 넘기면 됐다. 이것도 진짜. 이거는 정말 대단해. 그거 밀리지 않는 거 자체가 맞아요.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많이 쉬는 시간 쪼개서라도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커리를 탔을 때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아까 저는 그냥 쭉 다죠. 제일 긴 커리로 들었거든요. 아이문부터 네. 그래가지고 반복을 좀 많이 했네요. 예. 왜냐면 너무 이제 모르니까 진짜 모르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책을 한 번은 다 봐야 정독을 해야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걸 빼고 내가 뭐 안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요리도 하고 하는 거지. 그래서 처음부터 안 빼고 다 들었어요.
시험장에서 이번에 사례가 나오긴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분명히 풀 수 있는 게 있었을 거라고요. 사례나 이런 거 다 들리진 않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거기서 사례를 풀 때 외워될 이론이 좀 자동적으로 나오는 생각이 났는지. 네, 생각이 이제 나죠. 매일매일 이제 매일은 아니어도 이제 회독을 많이 하면 당연히 그죠? 생각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암기가 좀 틀이 돼 있고 네. 거기서 세부적인 질문들을 치고 하다 보면 그죠. 사례를 볼 때 굳이 사례를 안 풀어봤어도 네. 생각이 가는 게 있다. 네, 부담스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럼 한 10번 정도? 네네 실제로 10회 이상 봤던 것 같아요. 어때요? 똑같아요. 처음에 볼 때 기가 나고 이렇게? 네 처음에 볼 때는 똑같이 되게 짜잘하게 있는 것 많이 보다 보니까 되게 오래 걸렸는데 점점 선생님이 강의해 주시면서 강약 조절해 주시니까 이제 이 부분은 또 이번 시험에 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줄이고 또 제가 또 많이 봐서 이제 이거는 때려주면 맞다 이런 것도 제끼고 조금씩 쭉 줄이다 보니까 네 점점 줄어들어서 마지막에는 한 2, 3일이면 딱 볼 수 있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10회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 때 제일 좋은 게 저는 이게 파이팅 불어넣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강의 시작할 때 항상 그게 막 기지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지개 펴시다 하면서 그럼 저도 이제 인강으로 하는데 맨날 저도 저도 기지개 펴야지 이러면서 저도 기지개 펴고 강의 중간에도 한 번씩 쓴소리 해주실 때는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오래 공부하다 보면 교수님 좀 해이해지는데 선생님 공부하실 때 그 선생님이 독한 소리 독하게 마음 먹어야 된다. 그냥 가볍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세게 해주실 때 저는 그런 좀 쓴소리 해주시고 강의 파이팅 넘치게 해주시는 그런 열정 같은 게 저는 되게 좋아서 뭐 설명 같은 경우에 행정법 같은 경우에도 또 되게 알기 쉽게 이렇게 판서해 주시면서 딱 그림 그려주시면서 해주는 게 저는 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잘 됐거든요. 그래서 저 나중에 안 까먹으려고 어떻게든 이제 포스트잇에 그림 그려가지고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거 그려서 다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이해가 잘 돼서 강의 이런 거 명확하지 저는 했는데 고집 좀 나고. 얘가 올리 무조건 그냥 선생님 프린트, 선생님 문제, 뭐 선생님 책만 봤는데 근데 제가 선생님이 너무 좋았고 따라갔던 이유는 일단 진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딱딱한 관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화면 너머로 이제 만나는 관계다 보니까 선생님이 여기까지 안 해주셔도 우리가 뭐 불만을 표출할 수도 없고 그런 건데 선생님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을 많이 학생들을 생각해 주시는 부분도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전 선생님 두 문자도 좋았어요. 선생님 두 문자를 제가 따로 모아가지고 워드로 쳐서 방벽에 6장인가 해가지고 붙여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로도 회독이 돼요. 그러니까 1단원에 두 문자 뭐 그다음에 뭐 2단원에 막 우리 역사에서 막 이수집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거 하시는 것처럼 그걸로도 회독을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두 문자도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판서해 주실 때 그림 그려주는 거 진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머리로 그냥 눈으로 외워지는 거랑 그려야 외워지는 거 나눌 때 그 그려야 되는 거 막 그냥 쉽게 관추형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관추형 같은 것도 이렇게 선생님이 맞아, 진짜 진짜 많아요. 이게 딱 생각나요. 그런 것들은 꼭 그림을 그려서 하고 그다음 선생님 뭐 언어 유희라고 말씀하시면서 해주시는 것도 다들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때 그 우리 셔덜랜드 그 화이트 셔츠 화이트 셔츠 맞아 셔 할 때 그것도 제가 거기는 자세히 안 본 것 같았는데 화이트 셔츠 기억나요. 맞아 맞췄대요. 진짜 공부를 많이 했네. 그거를 잘 들어주는. 그 화이트 셔츠를 모르는 학생도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아예 기억을 못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게 딱 떠올랐거든요. 네, 그게 떠올라서 진짜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있었죠? 그 목실체 나왔나? 야. 목실체 오른쪽 위에 있거든요 여기. 목실체 동그라미 하는 거 있어요. 그것도 맞췄던 거. 그거를 안 본 학생들도 있어요. 네, 이번 시험에서도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떠올라가지고 네. 그래도 이렇게 불이의 타격이든 뭐든 이렇게 다 수고법을 해가지고 푸는 거예요. 네, 일단 저도 뭐 입고 갈지 가서 아침에 뭐 먹을지 이런 것도 미리 다 생각해놨거든요. 맞아요. 괜히 변수 안 만들려고 커피 마시면 되게 좀 화장실 가고 싶어지고 이래서 시험 당일엔 절대 커피 안 마셔야지 이런 것도 다 생각해놓고 이런 자세한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무슨 옷, 어떤 옷을 입어야 편한지 제일 편한지 또 무슨 신발 신어야지 편한지 이런 것도 다 생각해놨거든요. 최대한 편한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형 선생님 막 지우개도 2개, 샤프도 2개 이렇게 챙기라고 하셨어요. 정말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요. 진짜 다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조금 마지막으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좋아요. 저도 작년 2차 떨어지고 나서부터 되게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비슷한 시기네요. 네, 비슷한 시기였어요. 네, 근데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저 진짜 크리스마스 날도 저 진짜 가서
경찰학 헌법 공부하고 글씨 네, 맞아요. 네, 그때 공부하고 1월 1일 날 이럴 때 저 공부 다 하고 했거든요. 1월 1일? 네, 이럴 때 공부했어. 이게 합격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쉬는 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꼭 쉬는 날 있어야 돼서 하루 쉬시고 그거 빼고는 무조건 그냥 하셔야 됩니다. 힘내. 일단 말씀하신 거는 네. 간절함, 그냥 세 글자로 말하자면 간절함인데 저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일단 중요하다 생각하고 약간 어떻게든 해야 한다. 저는 특히나 이제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태권도장에서 사범을 하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이걸 시작한 건데 어디 돌아갈 데가 없어요. 이거 아니. 그리고 부모님이 1년 1년 지날 때마다 늙어 가십니다. 부모님 곧 정년퇴직 하시는데 정년퇴직 하시고 뭐 없잖아요 이게. 가장이 누군가가 가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 이제 뭐 저는 형님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죠. 부모님 생각하면 빨리 해야죠. 빨리 해야죠. 좀 생각하면 저도 어머니께서 투자까지 해주시면서까지 지원을 해주시고 지원을 어떻게든 독서실비라도 내주시고 책값 내주시려고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저는 바로 이제 의경으로 입대를 해서 쭉 지내다가 전역하고 바로 경찰 공부를 시작한 거라서 저도 마찬가지로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도 가정 형편도 어렵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군대 갔다 와서 바로 경찰 공부하니까 저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도 진짜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진짜 간절. 네 진짜 경찰 하나도 못 저는 정말 열심히 했죠. 네네. 비판이 많은 것 같아요. 힘들어도 정말 그냥 네. 최선을 다했다. 네.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뒤돌아봤을 때 다신 이렇게까지 공부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진짜 했거든요. 저 지금 와서 보면 저는 다시 그때처럼 공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달달달달 외웠겠네요. 네. 진짜 하나도 안 빼고 달달달달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중경에 계시고 이제 고등점에서 이제 필기 합격하시고 했죠.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앞으로 남은 그런 친구들을 전국에 있는 계신 좀 힘내라고 같이 화이팅 한번 하고 네. 좀 마치도록 합시다. 다들 힘내세요. 화이팅!